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학계의 영원한 불편한 진실, 만주 원료고에 관련된 논문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학계에 계시는 분이 쓰신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시면 비판 이전에 우리나라 학계의 이제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분의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학계는 요사, 금사, 흠정, 만주, 원료고 하면 바로 금수로 취급하고 절대로 논문에 인용을 못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이분 조영광 이분은 이제 논문을 만주 원료에 관련된 강력편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강단 사학에 임하는 분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논문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25사 하시면 25사는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송서, 남제서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요사, 금사, 원사, 명사, 신원사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25사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정사죠. 그 중에 요사, 금사도 말 그대로 정사로서 25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학기는 요사, 금사를 절대로 인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강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 가르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사 금사를 보면 대부분 그 논리가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학계에서는 요사 금사는 되도록이면 인용을 하지 말고 금서 취급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사학계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흠정 만주 원료고 이 부분도 아시죠? 바로 정사입니다. 절대로 뭐 이게 위서라는 말 자체가 안 되죠. 정사고 황제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단히 이 책을 끄림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했기 때문에 인용하기도 껄끄럽죠. 그런 것과 똑같이 한국 사학계에서도 반도사관에 의한 한국사를 파괴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흠정 만주 원료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수로 운운하든지 아니면 만주족 중심의 역사를 썼다 해가지고 부정하는 쪽으로 연사를 쓰면서 이 책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정사입니다. 또한 당연히 자기 나라 역사에 자기 민족의 역사를 쓰면 자기 민족의 중심으로 써죠. 거기서 가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런 가릴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 책을 못 보게끔 인용하면 위서, 유사사기라고 밀어붙이는 데가 한국 사학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단사학에 계시는 분이 이 논문을 썼는데,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책을 부정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은 청나라 6대 황제인 근룡제의 명으로 편찬된 책이고요. 그리고 만주 원료고 혹은 흠정 만주 원료고를 합니다. 흠정이라는 뜻은 황제가 직접 관여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떻습니까? 책이 아니죠. 말 그대로 황제가 직접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서 이 책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말 그대로 한족 중심의 사관을 무너뜨린 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 책을 인용하기가 대단히 끄끄럽죠. 한국은 더 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도 사관을 탈피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물론 한족 중심의 사관을 넘어서서 만주족 중심의 역사관을 쓰다 보니까 약간 오류 같은 것도 대단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오류를 찾아내고 나머지 부분을 취하면 되는데 무조건 위서라고 밀어붙이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학자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주인의 정체성을 강조한 역사책으로서 42년, 근룡제 42년, 1777년이죠. 대학사, 아구이, 우민중 등 이런 양반들이 칙명을 받들어가지고 1778년에 완성을 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한림원이 주관해가지고 관학자 약 3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기존의 역대 사서와 지리, 그리고 개인 문집 등에서 만주와 한반도에 관련된 대단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그 책을 엮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이 책을 인용을 안 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이 바로 청나라 황실의 성인 애신강나죠. 애신강나인데 발상세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책을 인용하면서 애신강나의 이제 성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난생스라브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애신강란은 아이신이라 해가지고 금이라고 읽고 보면요. 기호로 해가지고는 해일웅장성의 뭐 본관이다 해가지고 지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부족 혹은 족속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고대 인명어 연구에서는 이것을 뭐라 했냐면 바로 금족이다. 금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은 뭐냐면 애신강란은 뭐냐면 글자를 띄어 쓰면 뭐죠? 애신, 신을 사랑하고 라를 각성하라. 이게 뭐냐면 애하고 각을 빼면 신라니까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주장이 어떻습니까? 김씨를 못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씨를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신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나 저러나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애신강란은 김씨성이 김과 관련되어 있고 신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애신강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고려사전료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사전료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예종편에 뭐냐면 여기 기록이 자, 여진에 대해서 금나라 뿌리인 여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청나라 금이 이름을 바꾼 것이 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뿌리 역사를 보면 그 행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여진에 대한 아골타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 시간 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이러기를 옛날에 우리 평주의 성녀 금준이 여진에 도망쳐 들어가서 아지고촌에 어떻습니까 살았는데 이를 이끌어 금의 선조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고려사 전류에 적어놨고요. 또 어떤 이는 이러기를 평주의 성녀 금행의 아들 극수가 처음 여진에 들어가서 아지고촌에 살았는데 여진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낳으니 그걸 태사다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이러면서 뭡니까 보면 금나라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골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야기도 이제 고려사 전류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제 여진하고 금나라, 여진이 이름이 여기 이제 금인데 보면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고려 신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고리를 자, 고려사 전류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다른 기록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고려사 전료 7권에 보시면 예종편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원문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번역문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태사가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진 쪽에서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태사 영가가 일찍 말하기를 우리 조종은 기구로부터 났다. 우리 자기들의 뿌리는 어디서부터요? 대방. 여기서 대방은 한사군의 대방이 아닙니다. 큰 나라죠. 큰 나라 대방이기 때문에 바로 고려입니다. 기국으로부터 나와서 자손에 이르렀으니 어리상 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태사 오아속은 여러분들 금나라 태조인 오구다의 형입니다. 이게 금나라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금나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냐? 역시 기국을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공식적인 그때 문서 기록을 이렇게 고려사 전료에 남겨놨습니다. 이런 기록을 본다면 결국 여진 금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어디요? 고려 이진의 신라로부터 나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기사를 여러분들 쭉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세령의 해사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아골타는 뭐죠? 갱순왕의 외손이자 근행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김세령이 쓴 해사록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그러면 근행이 누구냐? 근행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권씨는 누가 받은 겁니까? 바로 김행이죠. 왕건이 과거에 후백제 견훤하고 안동 병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보면요. 930년에 그때 왕건을 도왔던 인물이 안동의 김행입니다. 그리고 김선평 장길인데요. 결국은 승리를 왕건했죠. 그래서 왕건이 김행에게 성을 하살하는데 무슨 성? 권씨를 하살합니다. 그래서 김행은 이름이 뭐가 되죠? 권행이 됩니다. 권행. 그래서 안동 권씨의 시조가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김씨하고 권씨의 이제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에서는 바로 그 김행, 경순왕의 외손자, 원래는 김행인데 성을 권씨로 하사받았기 때문에 권행이라 가지고 권행의 후손이 바로 누구요? 금나라의 아골타다라고 해사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뭐다? 금나라, 여진과 금나라는 고려 신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나라 기록 보겠습니다.
금사에 보면 금시조는 누구다? 한본대 처음에 고려에서 왔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족 7편의 완남편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삼가생각건데 금나라의 시조는 원래 신라로부터 왔고 신라 위에서는 고려를 했는데 신라죠. 왜냐하면 결국 통일신라가 고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하나는 고려 하나는 신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완한씨라고 하였는데 뭐 이거 완은 나중에 보면 완한은 왕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보면요 여기 자 다스리는 부를 완한부라 하였다. 신라의 왕은 김씨성인 즉 금나라는 신라의 먼 친척이다. 그래서 금나라가 생긴 배경이 뭐다? 김씨, 신라의 김씨 성인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넌저시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신라의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뭐다? 금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고려 쪽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송막기문이라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자료가 보이는데요. 여진의 주장은 신라입니다. 여기는 신라고 되어 있죠. 완한씨는 중국의 말 왕과 같다. 그래서 왕, 아골탁 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완한이란 그런 쓴다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여진 금나라의 뿌리는 뭐다? 신라라는 기록이 바로 송막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기록 고려사 전료하고 중국 측 기록에 뭐 말 그대로 어때요? 금사라든지 여기 보면 쭉 이런 기록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썼던 바로 어떻습니까? 그 만주족이 썼던 만주의 황제가 직접 명을 해가 썼던 만주 올려고 강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모든 내용을 다루면 좋겠지만도 거기 번역본이 일단은 나와 있기 때문에 상하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꼭 보시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강단의 사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만주 원료구의 논문을 쓴 조영광 선생의 논문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현 사학계의 고민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문 초록을 보겠습니다. 자, 국문 초록은 뭐냐면 논문을 요약본이죠. 보면요. 쉽게 몇 줄로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초록인데 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만주 원료구는 청을 건국한 만주족 선조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숭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부여, 사만, 신라, 백제, 발해 등 한국 고대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없죠. 왜 문제의 소지입니까? 만주 원료구에 부여, 사만, 신라, 백제, 발해 썼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가 아니죠. 보면요. 문제가 소지 있는 게 자기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썼는데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강력 부분에는 이들의 영역을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게 서술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 이거는 우리나라 사학자들하고 사작자들이 주장하는 강력하고 다르다는 뜻을 이렇게 이제 논문을 씁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만주 원료구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다고 여기지는 사만, 백제, 신라 등을 만주쪽으로 비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이 표현도 잘못 썼죠. 아마 이분이 이제 전공이 사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데 사만은 원래 기록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아닙니다. 이분이 사만사를 연구를 했다면 전공을 했다면 이런 말을 표현을 안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었다는 사만이라 했습니다. 이 백제도 그렇고요. 신라도 이것도 초기 기록을 안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논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사만, 백제, 신라가 전부 다 한반도 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주 원료구는 뭐다? 사만을 요동으로, 백제의 영역을 요동 요소로, 신라의 영역을 길림 지역을 포함시켰다. 너무나 우리나라 학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쇼킹하고 말 그대로 유사사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발해의 영역도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는데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학계하고 관점이 틀리다고 표현했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문제점이라 합니다.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폐수의 위치, 니하, 그 다음에 요양, 해성의 이런 데에서 어떻습니까? 발해, 오경의 위치, 전부 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뭘 했느냐? 역사지리 고증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미치고 환장한다는 뜻이죠. 자, 이 논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분을 비판하실 것이 아니라 이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밖에 한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본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분을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그래도 만주 원료구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냈다는 자체가 참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드문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라고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일반적인 기내하고 만주 원료구에 대한 지리인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뭐다? 뭐 쭉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 정치적 동기다. 만주족의 자족 선양이다. 물론 이렇게밖에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학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포인트로서 뭐다? 사만, 백제, 신라, 뭐
발해 대진국까지 다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인정하는 순간에 한국의 역사책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문 초록에, 국문 초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뭐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여러 다 찾아내면 좋은데, 크게 서너 가지를 대표적으로 찾아놨습니다. 자, 논문에 보시면 백지 지도가 나오는데, 백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서에 백지가 요동요서를 경략했다는 기록이 많죠. 우리나라 학계는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서울에 있는 어떻습니까? 한성 백지 박물관에서도 그렇게 돈을 많이 지어줘가지고 백지 연구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백지가 중국의 영토에 진출했다는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냐, 나라 돈 받아먹고 딴짓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면. 그런데 만주 원료구에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 기록을 찾아가지고 다 해놨는데 뭘 했느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제의 북진, 금주, 해성, 계주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를 넘어서 있죠. 저것이 바로 백제의 영유지라고 만주 원료구에 써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다른 중국의 사서의 이야기를 본다면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만주 원료구에 지도를 표기하면 저렇게 백제 영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만주 원료구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백제의 요소 진출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만주 원료구에서는 다른 사설을 다 찾아가지고 백제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표기를 했고 그 지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는 장면입니다. 다른 걸 볼까요? 신라 5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영역,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통일신라 영역이 한반도 반이 아니라 만주 길림섬을 넘어섰다고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만주 원료구 강의를 보시면 초기 통일신라 영역은 거의 북경까지 갔다고 봐야 됩니다. 만주 원료구는 그리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발해가 어떻습니까? 강성해지면서 계속 북부를 차지하면서 신라의 통일신라, 통일신라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신라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계속 한반도 밑으로 밀리죠. 하지만 한반도 안으로는 발해 대진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만주 원료구에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지역을 구주를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주, 상주, 삭주, 웅주, 강주가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디 있다? 한반도 남쪽에 있다는 거 다 표기되어 있는데 만주 원료구는 어디 있다 보면요. 바로 고구려의 땅. 고구려의 땅에 어떻습니까?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백제의 땅하고 고구려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뭘 붙였다? 강주, 상주, 웅주, 삭주, 전주를 붙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에 있는 저 한반도 남부에 있는 상주, 삭주, 저 삭주 저 위에 있고 웅주, 전주는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저 영역이 신라 초기에 어떻습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초기 영역이 저만큼을 저기까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관할 지역을 설치했는데 저 지역을 나중에 누가 차지하죠? 대진국 발해가 차지하면서 저 지명은 어디로? 한반도 밑으로 밀리고 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반도에도 원래 저 지명이 있었는데 통일신라가 영역이 커지면서 그 지명을 거기 지명하고 다른 어떻습니까? 똑같은 지명은 뭐죠? 저기다 붙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절대로 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저렇게 지도 나오면 저게 가짜다. 왜? 상주가 경상북도에 있어야지 왜 저기 가 있냐? 전주가 지금 전라도에 있어야지 왜 저리 가 있느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만주 원료구에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 내용을 써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만주 원료구 내용에 상주가 나오죠. 상주는 요 나라 지리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 상주는 바로 어디입니까? 동경로에 속한다. 한나라 때 뭐다? 한나라 때 평양이다. 평양이라 뭐죠 보면요. 양평이나 양평으로 나와 있고요. 발해 때는 뭐다? 자, 동평이다. 동평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가 어떻습니까? 전주는 북경로다. 자, 그런데 밑에 뭐가 나옵니까? 자, 저 뒤에 보시면 조선에 뭐냐? 조선 경상도에 상주가 있다. 그리고 전라도에 전주가 있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그러면 만주 원료구에는 두 가지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동 쪽에 있던 상주, 전주가 있고 한반도에 경상도, 전라도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상주, 전주가 있는데 자, 이걸 만주 원료구는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뜻일까요? 이 지역의 명이 통일신라가 영역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명을 어떻습니까? 위쪽에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명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지명을 어떻습니까? 대진국이 차지하면서 그 지명을 다시 어떻습니까?
아니면 저 지명이 없어지든지 저 지명을 그대로 한반도 남부 쪽으로 기속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만주 원료구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제가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고 무조건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주, 전주가 어떻게 만주에 있을 수가 있느냐, 요동에 있을 수가 있느냐, 저건 가짜다. 만주 원료구는 만주족들이 자기 중심으로 썼다. 남의 김씨들이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저렇게 영역이 넓다는 걸 쓰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역사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양심 불량으로 쓸 수는 없죠, 보면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이 역사의 비밀, 상주, 전주가 왜 한반도에도 있다고 표기하면서도 북쪽에 있다고 표기했느냐. 이 이유를 우리는 연구를 해가지고 밝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일체 그런 연구가 없고 요 책 나오면 무조건 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능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상주, 전주 지역은 나중에 대진국 발해가 차지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지든지 아니면 원래 한반도 남부에 있던 그 지명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지명을 쓰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뭘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분들이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만주 원료구가 신라의 영역을 요서, 요동, 남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으로 설정해서 결국 신라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족의 선조 국가인 신라를 높이고 더 나아가 만주족의 떠나온 고향과 같은 만주 지역의 역사적 연구와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학계의 최선의 연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내용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지명은 이동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딴 지역 갔을 때 그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지명을 붙이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동서양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의 이동은 지명은 고정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무지의 생각이고 지명은 반드시 이동하고 여러 개의 지명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선후를 항상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 현실은 이 논문처럼 어때요? 만주 지역이 자기들 역사, 신라, 자기들 선조 국가인 신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신라의 지명을 위에 갖다 붙였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말을 못하게 되겠죠. 왜? 통일신라 영역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는 거 아시겠죠? 길림성은 최종의 길림성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 뭐죠 보면요. 위에는 원래는 북경까지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쓴 책이 만주 원료구입니다. 자, 또 중국의 사설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신라가 어디까지 산동성까지 초기에 잡았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가 역사책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체 이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이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하는 신라 구주 오석경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거짓말 됐죠. 왜? 통일 신라 영역이 어디요? 일단은 가장 최소 영역이 길림성까지다.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 지명이 전부 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입니까? 지금 저 지도는 조선 총독부에서 그린 지도죠. 자, 통일 신라 영역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광복 후에 우리나라 학계가 그대로 이제 따랐는데, 자, 여러분들 얼마만큼 거짓말인지 알죠? 만주 원료구에서는 상주, 광주, 전주가 어디가 이 웅주, 삭주가 어디 있다? 여러분들 요동 쪽에 있습니다. 그 요동 쪽에 있는 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본 학계에서 먼저 틀 잡아서 어디로? 한반도 남부로 다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물론 한반도 남부에 상주, 전주, 경주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고 원래는 요동 쪽에 설치된 건데 저 땅을 결국은 발해가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지명은 자, 요동 쪽에 있는 지명은 사라지고 어디로 왔다? 한반도 남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이런 내용의 논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통일신라가는 반도사관의 반도사관의 또 반도사관입니다. 반의 반을 쪼갰기 때문에 어때요? 한반도 남부 위에 약간 위에까지 신라가 통일했다는 쪽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 지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못되는 거 아시겠죠? 모든 지명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바로 만주 원료구의 발해 영역입니다. 발해 영역이 어떻습니까? 삼경에 대한 위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했던 거가 완전히 또 틀리죠. 바로 남경, 중경, 동경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한반도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위치 비정이 만주 원료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뭔데요? 저런 것을 우리가 딱 보자마자, 그러면 저 땅은 뭐다? 원래 신라 땅이었는데 발해가 저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될 건데, 우리나라 학계는 절대로 통일신라는 그리 가면 안 되고, 발해도 저리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래 초기의 역사 저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못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주 원료구에 지금 우리나라 강단사학의 학자가 쓰신 논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충격적인 내용, 우리나라 학계에서 비정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렇게 발해, 통일신라 영역에 발해가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렇게 만주 원료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데 재밌죠? 더 많은 내용이 만주 원료고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주 원료고를 읽고 그냥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논리를 뭡니까? 자리 잡게 하려면 논문으로 써가지고 여러 사설을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써내야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자리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오늘은 강단에 계시는 분이 만주 원료고를 보시고 논문을 쓴 건데 보시니까 여러분들 착잡하죠? 저것이 우리나라 사학계의 현실이고요.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 한국사의 국경사, 모든 나라의 국경사는 다시 연구되어야 된다 한다고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처음 역사를 모르는 분도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국경사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만주 원료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요사 검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는데 보면요. 물론 사설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사의 진실이 더욱더 가깝게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 후원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고생해 주신 분들 이름을 남겨가지고 우리 이제 정회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자료라든지 모든 걸 또 공유해 주신 분들 이름을 남겨가지고 과거 많은 분들 이름은 마치 이렇게 많이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익명 처리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본 영상을 남깁니다. 매림역사문화TV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공정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내용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학계의 영원한 불편한 진실 만주 원료고 편을 여러분들께 논문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